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 이름 강은호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 그다음에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분야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성인이 돼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경우가 소위 이제 우울증이 아마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속담에도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이제 곡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어떤 곡간, 곡간이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느냐. 결국에 유년 시절 동안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의 곡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곡간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결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이 되겠죠. 만성적인 우울증, 그다음에 만성적인 공허감 같은 게 대표적인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낮은 자존감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다라는 그냥 이런 무의식적인 느낌인데요. 그런 자아가 굉장히 좀 작고 그다음에 타인의 어떤 반응에 혹은 타인의 인정에 굉장히 과도하게 목을 맬 정도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실수 혹은 실수가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곱씹는, 비유하자면 차의 엔진이 계속 돌아가듯이 4시간, 5시간, 6시간 집에 와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분들, 말하자면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나 어떤 존재 가치나 평가가 나한테 달려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는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분들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정신의학적인 다른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술 문제나 혹은 섭식장애라고 하죠. 음식을 먹고 토한다든가 아니면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주 흔히 보는 약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우는 소위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속하기도 하죠. 근데 대개는 보면 어렸을 때 못 받은 어떤 사랑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곳간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문제를 예를 들면 술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일로 다 각각은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원리 자체는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른들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흔한 경우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 전문 분들이 많이 유행처럼 쓰시더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만 있는 느낌이랄까. 이게 과연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이 굉장히 부족하다든가 이런 소위 자괴적 성격을 보이는 분들, 나르시시즘적 특징을 보이는 분들 또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마음의 곳간이 채워지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심리학 이론에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고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네, 예.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을 성인인 내가 바뀔 수 없다면 나는 마음의 곳간이 비어진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건지.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어떤 상담 이론 혹은 상담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과연 이걸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채워가는 방법을 그 상담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를 절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은 우리가 상당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실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과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대개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어떤 과거들 중에서는 굉장히 묘하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현재에 주고 있는 과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과거들은 사실상 지금 제가 과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현재 안에 굉장히 살아있는 생생한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말장난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결국에 현재 진행형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이나 아니면 뭐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과거가 현재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은 현재 내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문학사에서 유명한 김수영이라는 시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김수영 시인하고 그 부인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수영의 그 시 중에 죄와 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본인의 이제 일화를 쓴 시인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나와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부인을 길거리에서 그냥 두드려 패서 그 와이프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폭행을 한 거죠. 아, 실제로요? 예, 그건 실제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걸 나중에 김수영 시인이 시로 쓰긴 했는데요. 제목도 죄와 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부인 같은 경우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셔서 회고록을 쓰셨는데, 근데 그 회고록 첫머리가 시작하는 게 어렸을 때 4살, 5살 때를 기억을 하면서 본인 엄마한테 호되게 혼난 기억으로 그 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제 호되게 야단 맞고 말하면 다락방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 일화를 짤막하게 그리면서 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처벌 직후에 그 쫓겨가는 장면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즐겁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 다락방 올라갈 때 그 계단의 그 삐걱임이 어떤 음악 소리로 이분이 기억을 하고, 그 음악 소리 같은 그 즐거운 경쾌한 느낌을 그 책의 서두에 쓰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거는 거의 80년을 넘게 거슬러 오른 이 굉장히 유년에 기억하고, 그다음에 김수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자주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모를 당한 이 일화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 할머니의 어떤 성격 구조 굉장히 깊은 곳 안에서는 처벌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걸 벗어나서는 본인이 굉장히 좀 삶을 살기 어려운 혹은 그런 관계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추측 내지 짐작이 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중년의 현재, 그리고 지금 김수영하고 관계에서 그런 병적인 부분을 회고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유년 시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유년의 어떤 사랑받지 못한 기억, 이런 부분들이 이분은 중년 혹은 노년까지도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유년의 과거가 현재하고, 이거는 우리가 뭐 그 책만 봐서 알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개별적인 상담에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처럼 굉장히 유년에 뭔가 이 할머니가 겪었을 어떤 부분들이 중년, 노년까지도 상당히 뭔가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나 영향관계에 있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고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데, 일종의 죄책감 때문에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죠. 예, 그거는 이제 이분의 어떤 과거, 현재, 이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죄책감, 그 다음에 본인을 처벌하는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고통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낯설고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나 그런 편안함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고통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증상들이 다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해 보일 텐데 왜 저 증상을 바로 떨치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익숙함하고, 편안하지만 굉장히 낯설고 불확실한 어떤 그 둘 사이에서 익숙한 고통을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편안함, 불편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낯선 편안함. 낯선 편안함. 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렇게 힘든 분들은 좀 낯설지만 내가 좀 더 존중받을 수 있고 내가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약간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나 자신과 적이 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나 자신을 좋아하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공격을 멈추는 거.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깊이 상담에 들어가다 보면 핵심은 공격성이거든요.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고 그 공격성이 내 스스로를 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반추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깊은 마음의 바닥에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공격 혹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차없는 그런 판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의식적으로라도 그걸 인지하고 멈추려는 노력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로 완벽주의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완벽주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이상주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이상주의나 완벽주의의 문제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혹은 이상적인 기준 그리고 이런 간극이 생길 때 혹은 현실에서 자기가 거기에 도달을 못할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가차없이 심리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는 우울증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싫어서 아예 아무것도 시작을 못한다든가 뭐든지 내가 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상주의나 완벽주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서 아예 시작을 못하고 완전히 퍼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혹은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최소한 의식적으로라도 줄이고 현실의 내 삶이나 혹은 내 생활을 좀 더 현실적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떤 일을 안 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원래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면 그걸 의식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생각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는 상담 기법 중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쭉 흘러가는지 그거를 가능한 한 판단 없이 혹은 그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그걸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이제 명상이나 요가의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전공하는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담가하고 같이 조금 더 그 이면에 혹은 그 마음의 바닥에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어떤 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또 정신분석의 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 명상, 정신분석 상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책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책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현재 안에서 과거가 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강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끊어내고 진정한 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과거가 현재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가 하는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과거를 끊어내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과거들 중에서 말하자면 모래틈 사이에서 그 사금을 채취할 때 걸러내듯이 결국에
어떤 부분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표면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과거들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서 인지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걸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인간관계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되게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그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통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프로이드도 이제 반복 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성격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우울증이 심한 분들,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 못났다라든가 모든 게 다 내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특정한 상황이 되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데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상대방한테 계속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묘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달라 보였는데 뭔가 공통적인 패턴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뭔가 반복이 되는 게 과거로부터의 영향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그걸 바꾸려고 일단 노력을 해보고, 근데 의식적인 노력으로 잘 안 될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흔히 쓰는 비유 중에 자전거를 한번 배워놓으면 처음에는 핸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되고 이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몸에 한번 배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냥 몸에 각인된 어떤 기억이 저절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의 영향이 현재에 분명히 살아있는 건데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떤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일종의 몸에 각인된 기억 혹은 감정에 각인된 기억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사실 끌어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낯선 행복, 낯선 편안함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행동 패턴을, 새로운 감정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이고요. 낯선 편안함이나 어떤 낯선 행복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라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살 사건이 묘하게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심할 때는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회복기에 일어나거든요. 증상이 나아질 때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지고 변화 시기에 취약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낯선 어떤 그 상황 변화에서 오는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자살 시도 혹은 자해 혹은 이전의 증상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어떤 낯선 편안함 그리고 낯익은 고통 사이에서 낯익은 고통을 버리고 낯선 편안함이나 낯선 어떤 행복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게 생각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죠. 굉장히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그 취약성을 우리가 최대한 포기하지만 않고 견딜 수만 있으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게 불안이라는 게 꼭 나쁜 것에서만 느껴지는 감정은 아니다. 좋은 낯선 것에서도 충분히 불안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불안감을 조금 견뎌내면 좀 더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그렇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내일 수능 시험이다. 그런데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로 수험생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 그거는 사실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불안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때 어떤 불안은 굉장히 압도되는 불안입니다. 근데 그런 압도되는 불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버텨낼 수 있으면 다음에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인 이성복이라는 분의 19절 중에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런 어떤 식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다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그냥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픈 사람들. 아프다라는 거는 증상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 내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있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병 혹은 내가 병든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치 않을 때 어떤 전문가라든가 타인의 도움 이런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것만큼 긍정적인 생각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강은호 선생님을 모시고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과거를 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